말씀하신 대로 이번 대선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실행한 불법 비상계엄과 이를 옹호한 진영에 대한 심판이다. 이렇게 보는 유권자도 있고요. 또 반면에 윤 대통령은 이미 파면이 됐다. 선거에서 심판의 대상은 달라야 한다. 다시 말해 민주당의 일방적인 국회 운영을 심판하는 선거다라는 견해를 가진 유권자도 있습니다. 우선 윤석열 정부에 대한 심판은 끝난 것인가 아닌가? 이 질문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조승래 의원께서 먼저 시작을 해주시죠. 예, 심판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헌법재판소에 의해서 헌법적 절차로 대통령 직위에 대한 파면은 있었습니다만, 그러니까 일종의 이거는 공무원에 대한 징계 절차죠. 징계 절차는 끝났습니다만 여전히 남아있는 정치적 심판과 또 사법적 심판은 여전히 남아있다. 그 측면이 하나가 있는 것 같고, 두 번째로는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의힘이라는 정당과 함께 하지 않았습니까? 그 정당에 대한 심판이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 가지 심판이 남아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고, 특히나 지난 윤석열 정권의 3년이라는 것을 되돌아보면 실제로 대한민국이 엉망진창이 된 3년이다라고 평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 현재 모든 지표들이 그런 것을 가르치고 있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쿠데타까지 또 계엄까지 또 해서 더 이제 심각한 상황으로 변해가는 것인데, 이런 상황에 대해서 여전히 남아있는 심판을 제대로 하고, 또 하나는 이 원인을 어떻게 잘 규명해서 대한민국이 조금 더 바른 방향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또 미래를 설계하는 또 그런 선거가 돼야 되는데, 과거에 책임 있는 사람들이 그 설계의 주인공이 될 수 있겠습니까? 될 수 없다고 생각하고, 그런 측면에서 보면 심판의 결론은 결국은 정권을 바꾸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반론 들을까요? 우리 조수성님 말씀에 동의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먼저 송구스럽고 안타까운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저도 좀 나눠서 얘기를 드리면, 물리적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심판은 끝났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탄핵을 통해서 대통령 지위를 잃어버렸죠. 그다음에 지금 형사재판이 이제 진행 중이니까 그건 사법적 영역으로 이제 넘어가 있어서 물리적으로는 끝났는데, 우리 정치적으로 정서적으로는 끝나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조성님 말씀 주신 것처럼 그게 우리 국민의힘이라는 정당에 쓰여져 있는 문제인가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논쟁거리가 있다고 봅니다. 예. 그날 분명히 계엄을 해제하기 위한 그 본회의장에 우리 당 의원들도 분명히 속해 있었고, 우리 당에서도 힘을 보태서 계엄이 저지가 된 거예요. 이유에 대해서 저희 당이 탄핵의 강을 넘지 못한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대통령이라는 전직 대통령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 얼마 전에 경북에서 큰 산불이 있었잖아요. 산불이 있어서 바람이 엄청 세면 불이 꺼졌다가도 그게 다시 막 일어납니다. 그게 소위 땔감이 있으면 계속 불이 붙는다고 하더라고요. 저희 당이 계속 땔감을 대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 땔감을 끊어야 되는데 여전히 끊지 못하고 있는 부분이 우리 조성님 지적하시는 그런 부분인 거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당이 그걸 못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는 저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고, 조속히 그런 것들부터 정리해 나가야 이번 대선에서 저희가 그나마라도 조금의 좋은 결과를 얻어낼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먼저 말씀하시죠. 네, 저도 그 땔감에 대해서 동의하는데요. 결국 그 땔감을 계속 떼고 있다라는 거는 이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의중을 국민들한테 전달하고, 그래서 본인이 선택돼야 된다라고 하는 국민의힘의 후보들이 있다라는 게 과연 국민의힘 전체가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세력과 단절했느냐, 이거에 대해서 저희는 의구심이 있는 겁니다. 한 발짝 떨어져서 이 상황을 보면, 만약에 국민의힘의 대통령 후보가 당선된다고 하면 윤석열 전 대통령이 여전히 당원으로 있는 그 정당이 다시 정권을 유지하는 거죠. 그러면 국민들은 어떤 불안을 갖게 되느냐? 혹시 사면되지 않을까? 그러면 이런 문제가 아무런 문제가 아닌 것처럼 우리 사회가 받아들여지게 되면 12.3 비상계엄은 과거사가 아니고 현대사가 되고, 대한민국은 국제사회에 있어서 이런 친위 구테타를 제압하지 못하는 반민주 국가가 된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번 대선은
이 헌재의 결정을 실질적으로 우리가 수용하느냐 아니면 받아들이지 못하느냐를 대선으로 국민들이 그 의중을 드러내주는 거다. 그래서 저는 보수 세력이 아니라 보수 위장 세력, 보수 참칭 세력에 대한 심판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저는 뭐 그 점에 대해서는 전혀 동의할 수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제 제가 아까 12월 3일 날 밤 상황을 가지고 민주당은 그 전에 있었던 우리의 모든 잘못은 퉁치자 그날 밤에 있었던 일만 가지고 계속 얘기를 하시는데 제가 이제 지난해 4월에 1년 정도 국회의원 생활을 하면서 줄곧 느꼈던 감정이 이런 표현이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뭔가 사냥을 하는 듯한 사냥을 당하는 듯한 느낌이었거든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3년 동안 윤석열 정부가 잘못했다고 계속 말씀하시는데 제가 느끼기에는 민주당은 정권을 뺏기고 나서부터 이 정권이 국민이 선택한 정권 아닙니까? 이 정권이 5년 동안 국정 운영을 하는 것을 지켜볼 수 없다는 생각을 처음부터 저는 하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끊임없이 뭔가 이를테면 그 정권을 추격하고 정권을 괴롭히고 정권의 국정 운영을 제대로 할 수 없게 발목을 잡고 이런 행동들을 너무나 거침없이 계속 해오셨는데 그래서 제가 어떤 불안감을 요즘 가지고 있냐면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을 당하고 문재인 정부가 들어섰을 때 적폐청산이라는 거 하시지 않았습니까? 정말 그 적폐청산의 광풍이 굉장히 무서웠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또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내란 종식이라는 표현을 쓰세요. 그런데 그 내란이라는 것도 기실 지금 확정된 어떤 것도 없습니다. 헌법재판소가 물론 8대 0으로 정치적 결정을 내리긴 했습니다만 그것을 저희가 내란이라고 받아들이지는 않습니다. 저는 그중에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민주당이 이렇게 전횡을 하고 민주당의 폭정에 대해서 대통령이 느꼈을 어떤 국정 운영에 불가능하다라고 느꼈을 점에 대해서 헌법재판소도 책임이 적지 않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저는 그 점에 대해서 우리도 잘못했다라고 말씀하시는 민주당 의원 단 한 분도 본 적이 없습니다. 일방적으로 그날 밤에 있었던 그날 밤의 상황만 가지고 자꾸 말씀을 하시는 것은 정말 우리 정치의 발전을 위해서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을 했기 때문에 저희 보고 단죄를 하라 그러면 이재명 대표가 받는 재판이 있기 때문에 민주당도 이재명 대표가 단죄를 하셔야죠. 그런데 민주당 의원들 중에 이재명 대표가 잘못을 하긴 했어라고 하시는 분이 있습니까? 단 한 분도 없지 않습니까? 그건 옳지 못한 태도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아니, 저 이 부분은 팩트를 좀 바로잡고 싶은데요. 헌재 결정문 32쪽을 정확하게 보면 피청구인이 주장하는 국회의 국익저해 및 국정마비 상태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헌재가 그런 상황이었다라고 인정하는 게 아니라 피청구인인 윤석열 전 대통령이 주장하는 겁니다. 제가 한 부분만 그러면 여기서 말씀드릴게요. 제 말씀을 좀 들어보시고 하시면 안 될까요? 아니요. 왜냐하면 그 말씀이 많이 다르기 때문에 헌재의 주장이 피청구인의 주장이 아니라 헌재의 결정에서도 분명히 국회가 이렇게 운영돼서는 안 된다는 부분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그리고 김한규 의원 발언하시고 반론 바로 듣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에 대해서 비판이 있으면 그건 국민들한테 설득을 하고 지난 총선에서 그리고 얼마 전에 있었던 이런 보궐선거에서 국민의 선택으로 국민의 의사가 어떤 건지 누가 잘못했다고 하는 건지를 판단받는 거죠. 그래서 헌재가 정치적, 제도적 수단을 통해서 해결해야 되는 문제라고 한 거죠. 그래서 저희가 대통령의 법률안 거부권에 대해서 비판을 합니다. 하지만 저는 동의하지 않지만 그거는 대통령이 가진 권한이기 때문에 저희는 남용이라고 생각하지만 저는 그게 탄핵 사유라고 생각하지는 않았습니다. 마찬가지로 저희가 국민의힘의 동의 없이 다수의 의사로 처리했다 할지라도 그거는 대통령의 법률안 거부권으로 제어할 수 있는 수단이 있는 거지 그걸 병력으로 하는 거는 아닙니다. 그래서 비판은 하고 동의하지 못하는 정치적 행위라고 얘기하지만 대통령이 하는 행위랑 평소에 저희 여당, 야당 과거에 했던 행위랑은 차원이 다르다라는 게 저희의 주장입니다. 짤막하게 제가 반론하겠습니다. 이제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12월 3일에 비상계엄이 잘 됐다고 주장하는 저희 당 의원 단 한 명도 없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아까 우리 박정호 의원 말씀하신 것처럼 그날 밤에 같이 들어가서 뭐 표결로 막으신 분들도 있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되죠. 그렇게 해서 안 된다는 거 분명합니다. 다만
저희가 그런 부분을 인정을 한다면 그 사태까지 이르는 과정에서 대체 민주당은 그러면 뭘 했는가? 저희 당의 대통령이라고 해서 과연 그 책임을 그러면 저희에게만 있는 것인가? 아까 말씀을 드렸잖아요. 짧게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국회는 당파의 이익이 아닌 국민 전체의 이익을 위하여야 한다는 점에서 소수 의견을 존중하고 정부와의 관계에서도 관용과 자제를 전제로 한 대화와 타협을 통하여 결론을 도출하도록 노력하였어야 한다라고 이건 헌법재판소의 의견입니다. 피청구인의 의견이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우리가 이 토론도 그렇고 대한민국의 정치가 앞으로 가기 위해서는 과연 민주당이 172석, 야당 합쳐서 192석의 의석을 가지고 과연 이 나라가 제대로 가기 위해서 노력했느냐라는 부분에 의문을 던지는 겁니다. 제가 왜 저희는 줄곧 정권이 무너지기를 추적하는 어떤 사냥꾼들에게 사냥을 당하는 신세처럼 느껴졌다는 것이 제 말의 핵심입니다. 민주당이 과연 그런 관용과 대화와 타협의 자세를 가졌던가요? 저는 그거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먼저 할까요? 예. 그래서 결국은 이게 정치의 문제죠. 정치를 정치의 문제로 풀어야 되는데 정치의 문제로 풀지 않고 공권력의 문제, 검찰권을 가지고 문제를 풀다가 그것도 한계에 도달하니까 결국은 군대를 동원한 시도를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헌법재판소의 판단은 정치의 문제는 정치의 문제로 대통령이든 국회든 풀어라 라는 거였고, 그리고 제가 인상 깊은 대목 중에 하나가 그거였습니다. 그러니까 복수정당제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논리와 정당성의 우위를 가지고 여론을 설득하는 게 정당 정치의 특징인데, 그러니까 결국에는 주어진 헌법적 권한, 그러니까 국회는 어쨌든 의결을 해서 정부를 이송하는 그 의결권을 가지고 있고, 당연히 대통령 거부권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헌법이 보장되고 있는 그 제도적 틀 내에서 서로 정치를 가지고 논쟁을 했던 과정이었던 거예요. 느닷없이 이것을 군대를 통해서 문제를 풀었기 때문에 발생한 문제인 것이고, 그랬을 때 그게 12월 3일 날 반짝 하루 만에 있었던 문제가 아니고 우리가 충분히 지켜봤지 않습니까? 한참 전부터 그걸 준비했던 과정들이 있잖아요. 12월 3일 하루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고, 자, 그런 측면에서 보면 또 이제 이재명 대표도 정치인 한 사람으로서 현재 이 상황에 대해서 정말로 매우 안타깝고 송구하다라는 말씀을 수차례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정치 문제를 풀었으면 좋겠고, 그러니까 정치 문화와 정치 문제로 풀어야 될 주제와 벌어졌던 내란 혐의와 관련된 철저한 수사, 그리고 그로 인한 단죄 부분을 섞어서 얘기하지 말자라는 말씀 하나 드리겠고, 그다음에 아까 그 이재명 대표의 뭐 사법 리스크 말씀하셨는데, 실제로 지금 재판을 5개를 받고 있습니다. 그중에 2개는 무죄를, 현재 가장 최근 그 재판에서는 다 무죄를 받았습니다. 2개는. 나머지 진행 중입니다. 그런데 그 고발을 누가 했냐? 국민의힘이 한 거예요. 다. 거의 다 합니다. 한두 개 빼고는 거의 다 국민의힘이 한 겁니다. 국민의힘이 고발하고 국민의힘의 그 집권 세력의 입안에 혀같이 놀고 있는 검찰이 아시는 것처럼 수백 번 압수수색하고 털어대고 해서 결국에는 재판에 넘긴 거 아닙니까? 본인들이 고발해서 수사해놓고 재판에 넘겨놓고 사법 리스크 운운한다는 것도 그것도 난센스죠. 이 대목에서 저희가 가장 중요한 점들을 노정시키고 있는 건데요. 제가 그래서 무대뽀에 대한 심판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인정할 건 서로가 인정을 좀 해야 되는 것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지금 신동우 의원님께서 소개시켜 주셨고, 저도 사실은 갖고 나왔습니다만 헌법재판소 결정문에 보면 분명히 민주당에 대한 준엄한 질타도 있었어요. 그거 받아들여야지. 그거 받아들이고 인정을 할 부분은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러한 문제들을 풀어나가고 사회가 좀 더 발전적인 방향으로 가기 위해서는 서로 인정하는 부분부터 시작돼야 되는데, 저는 민주당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할 필요는 있다고 봐요. 신동우 의원님 말씀 주신 거에 과한 표현도 있을 수 있고 과하게 이해하고 있는 부분도 있지만, 사실은 분명히 그 거대 의석을 갖게 된 작년부터 출탄핵은 계속 되어왔고, 그다음에 민주당이 이러저러한 이유로 국정에 발목을 잡았던 건 사실인 거예요. 거기에 말씀하신 것처럼 상상도 못했던 군대를 동원하는 계엄이 있었다는 거에 대해서는 그건 뭐 병립해서 얘기할 수는 없는 거지만, 우리 당은 그 부분에 대해서 또 몸살을 앓고 있어요. 내부적으로는 과연 이 건에 대해서 서로 간에, 그리고 아직도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서 미련을 갖고 있으면서 끊어내지 못하고 추정하고 있는 세력이 있고, 또 다른 데서는 오히려 소수가 돼서
그거 잘못됐다고 하고 빨리 단절하자고 하고 새로운 길로 가자고 하는데 오히려 우리 당내에서는 소수 집단으로 목소리가 크지 못한 상황. 이런 점도 우리 당내에서 저는 고쳐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래야 이번 대선을 국민들한테 표를 달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미래를 얘기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병립될 수 없는 거에 대해서는 동의를 합니다. 그러나 민주당도 우리 정치가 여기까지 오는데 일말의 책임이 있었다는 거. 우리도 일종의 무대뽀의 정신이 있었다. 예. 뭐 아니 그러니까 우리 당 뭐 서로 간에 그런 걸 제가 그 점을 인정하면서 시작을 해야 말씀드리고 되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싶어요. 아니 그 서로 충돌 과정 속에서 벌어졌던 가벼운 문제를 중대 범죄와 비교를 해서 야 너도 네 티끌이 있잖아 이렇게 평가하는 것이 온당한 것이냐? 그건 절대 온당하지 않죠. 자 그러면 국민의힘은 지금 태도가 딱 그렇습니다. 야 너네들 티끌 요만큼 있는데 그 티끌에 대해서 반성과 사과를 안 하면 우리도 큰 거를 절대 인정할 수 없어. 이런 식의 태도라면 그게 국민들이 그 납득이 그게 되겠습니까? 티끌이라고 표현하시는 것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어떻게 그게 지금 일테면 그 상황까지 22번의 줄탄핵 이런 것들을 티끌이라고 표시할 수가 있을 것이며 또 아까 이재명 대표의 문제를 뭐 국민의힘이 뭐 고발을 했기 때문에 이런 수사가 계속 이루어졌다고 말씀하시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지난 대선 과정에서 가장 핵심적인 것은 대장동, 백현동 문제 그리고 이재명 대표의 법인카드 문제, 성남 FC 문제 물론 저희 당이 누가 고발했는지 고발 주체를 제가 정확히 다 알지는 못합니다만 그것은 많은 언론들이 그 문제를 수없이 지적한 부분들입니다.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고발했기 때문에 이거는 별 문제가 아니다. 이것은 무슨 그 표적 수사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지금까지 어떤 야당 지도자가 그 정도의 수사 대상을 안고 당 대표가 되고 대선 후보가 된 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너무 가혹하고 심한 거죠. 지금 보면요 이렇게 돼 있어요. 공직선거법 사건 국민의힘이 고발했고 성남 FC, 대장동, 법인카드 이게 다 국민의힘이 고발한 거예요. 저희가 그걸 고발 안 하면 그 문제가 묻힙니까? 아니죠. 그러니까 그게 예. 그 기본적으로 언론이 뭐 의혹 제기하거나 언론의 의혹 제기라는 것도 결국은 또 정치적 공방 과정 속에서 나왔던 얘기들을 가지고 한 것인데,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거예요. 그 야당 대표를 여당이 고발을 하고 검찰이 수사를 하고 재판에 넘기고 그래서 뭐 일주일에 한 두세 번씩 재판을 다니고 했단 말이에요. 이런 과정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나치긴 검찰권 남용이고 여당의 힘자랑입니다. 지나치게 예, 많은 그거는 혐의를 분명한 받고 사실. 계시는 거예요. 그건 지나치게 분명한 많은 혐의 받고 계시는 거고 제가 짤막하게 좀 더 말씀을 드리면 그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뭐 저희 당에서 아직도 홍역을 앓고 있는 문제 저는 그 부분도 그렇습니다. 헌법재판소에서 파면이 됐기 때문에 정치적인 단죄는 이미 이루어진 겁니다. 또 형사재판을 뭐 지금 받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어떤 결론을 내리게 될지는 제가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이 과정에서 있었던 많은 부분들을 보면 민주당 입장에서는 그 부분이 잘못됐다고 주장하시는 분들의 의견만을 국민의 의견이라고 말씀하시지만 그 과정에서 굉장히 많은 저희 당의 지지자들이 거리로 나오시고 또 이 과정이 잘못됐다라고 주장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것도 역시 저는 국민의 의견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럴 여지를 민주당이 너무나 많이 남겼기 때문에 저희 당 역시 그 부분에 대한 정리가 잘 안 되고 있는 겁니다. 민주당이 그 부분을 잘 정리를 해 주셔야지 연결선상에 있는 문제들입니다. 우리가 그 정리할 부분. 문제가 아니라 국민의힘이 정리할 문제죠. 저도 잠시 말씀드리면 두 분이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좀 공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 당의 지도부가 결정한 행위에 대해서 다 이유가 있었겠지만 개별 의원들이 생각할 때 또 지지자들이 생각할 땐 이 부분은 조금 과하네라는 생각이 있었고 그 부분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반론을 제기하지 못하고 지도부의 결정을 따랐다. 제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뭐 가끔 자괴감을 느낄 때도 있고 헌재 결정문을 보면서 약간 부끄러운 면도 있었습니다. 예. 그런데 우리가 적폐 수사에 대해서 지금 돌이켜 보면 윤석열 전 대통령을 위시한 검찰 세력이 본인들의 이제 조직을 국민들한테 좋은 평가를 받기 위해서 정치적으로 이용한 거 아니냐라는 판단이 지금 뒤늦게 드는데요. 만약에 다음 정부에서 그런 수사를 하면 적절하지 않지 않겠습니까?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저희가 느끼기에는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도 그런 적폐 수사랑 크게 다르지 않다라고 보기 때문에 왜 적폐 수사는 문제고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는 죄가 있으니 수사해야 된다 이렇게 가느냐라는 게 문제 제기인데요. 여하튼 미래에 있어서는 다음 대통령이 누가 되던 이런 정치적인 목적을 갖고 수사권을 활용하는 일은 없어져야 되지 않겠냐라는 생각을 합니다. 예. 자, 그 반명 빅텐트 이번 주에 굉장히 뉴스 키워드로 올라와 있는 일종의 프레임이죠. 반명 빅텐트의 전제가 하나 빠진 게 있다라는 또 지적도 있어요. 어떤 부분이냐면 토론 과정에서 나온 얘기이긴 한데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관계 설정 혹은 관계의 절연을 건너뛰고 가능한 것인가라는 물음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한 입장은 어떻어요? 국민의힘에서는? 뭐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리면 예. 그 저는 질문의 전제가 좀 잘못된 것 같아요. 왜냐하면 반명 빅텐트의 전제가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관계 단절이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예. 저희 당은 계엄이 잘못됐다라고 생각하는 분부터 시작해서 탄핵이 잘못됐다 또는 계엄은 잘못됐지만 탄핵도 잘못됐다. 탄핵을 잘한 것이다. 또는 이런 프레임 속에 들어있지 않은 완전한 제3의 세력까지 이재명 후보를 싫어하는 사람이라면 다 모여라. 이게 일종의 이제 반명 빅텐트인데 이게 실체가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예. 그런 것인데 거기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관계 단절을 한 사람들끼리만 반명 빅텐트를 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가능한 얘기가 아니죠. 지금 상태는 그렇습니다. 적어도. 그래서 그 전제를 왜 질문하시는지 저는 조금 이해하기는 좀 그 어렵습니다. 이른바 반명 빅텐트의 큰 개념 중에 하나가 예. 이재명 후보에 반대하는 세력은 다 뭉치자라는 개념으로 지금 주장이 되고 있잖아요. 그 안에는 탄핵을 찬성한 쪽도 있고 비상계엄에 대한 문제점을 강하게 제기한 쪽도 있고 그런 것들을 다 안으려면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관계의 재정리는 필요한 것 아닌가라는 물음들이 나올 수밖에 없지 않느냐라는 질문이 이어지지 않을까요? 어떻습니까? 근데 현실적으로 저희 당의 후보들의 그 주장들은 뭐 제 생각이 아니라 저희 당의 후보들을 보면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관계 정리라는 것은 어떤 자연스러운 과정으로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지금 인위적인 관계 단절은 있을 수 없다라고 주장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큰 비중을 차지하는데 예. 그럼 이분들을 빼고 반명 빅텐트가 됩니까? 그건 저는 현실적으로 가능하죠. 근데 그게 그거는 안타까운 점이고 국민들한테 송구스러운 점인데 당내에서 이렇게 다른 의견이 있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앵커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대통령과의 단절이라는 전제가 없이 어떻게 반명 빅텐트가 가능한가에 대해서 일리 있는 질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 당 그 옛날에 뭐 유행가나 어디 얘기 나오는 것처럼 아픈 만큼 아직 성숙하지 못했어요. 그리고 사랑하니까 헤어진다는 말이 있었는데 그거 못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몸살을 앓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끓는 냄비 안에서 개구리가 서서히 죽어가는 것처럼 스멀스멀 이렇게 가고 있는 거 우리 스스로 이 안에서 일부 말씀하시는 분도 있지만 그게 소수의 목소리로 묻혀져 가고 있는 게 굉장히 안타까워요. 저는 우리 뭐 말씀하신 부분 동의하는 부분도 있고 아닌 부분도 있지만 윤석열 전 대통령이 했던 일에 대한 상황은 헌법재판소의 심판 결과가 났고 그럼 대통령과의 관계, 대통령이 했던 계엄에 대한 평가 그리고 있었던 탄핵에 대한 결과를 우리 당 스스로 정리를 하지 않으면 저는 한 걸음도 앞으로 나가지 못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그 안에서 무조건 이재명 대표만은 안 된다. 그래서 이재명 후보를 반대하는 모든 사람은 모일 수 있다라고 전제하는 게 저는 잘못됐다고 우리 스스로 한번은 돌아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예. 면에서 우리 당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홍역을 앓고 있는 거고 이 부분을 넘어서지 못하면 우리 여전히 국민들한테 제대로 된 모습 못 보여줄 수도 있다라는 걱정을 저는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에서 어느 정도 되나요? 박정아 의원의 생각과 비슷한 생각을 가진 의원들이요? 제가 볼 때는 뭐 열에 하나 정도 하나 둘 뭐 소수네요. 이렇게밖에 아니, 그런데 소수고 예. 좀 소수고- 늘고 있는 것 같아요. 늘고 있는데
늘고 있는데 나머지 늘어나는 한 서너 명 분들이 말씀을 못 해요. 이게 굉장히 무거워요. 당내 분위기가. 아니, 그런데 오늘 보니까 오늘 그 가장 강력하게 윤석열 전 대통령을 지지했던 분 중에 한 분이 나경원 의원 아닙니까? 그분이 오늘 또 이상한 얘기를 하셨어요. 이제 더 이상 윤석열을 거론하지 말자예요. 그동안의 스탠스로는 윤석열 대통령 명예 회복해야 되고 헌재 판단은 잘못됐고 막 이런 식의 논리 아니었습니까? 예. 그런데 이제는 저 윤석열 대통령 얘기를 꺼내지도 말자라고 덮어두고 가야 된다라는 주장을 해요. 그건 이미 기존의 스탠스와는 조금 바뀐 겁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저희들이 이미 예측도 했죠. 아마 그 윤석열 대통령 파면되고 나서 아마 며칠 있으면 마치 그 베드로가 닭이 울기 전에 예수를 3번 부인한 것처럼 윤석열을 부인할 것이다. 그것이 위장이든 진심이든. 또 실제로 그렇게 나타날 거. 제가 드리는 말씀은 뭐냐면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그 텐트라는 거는 빅텐트를 얘기하신 분들은 텐트가 작은 분들이 빅텐트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텐트 작은 분들이 모여서 텐트 촌을 만들어 보면 빅텐트가 만들어지진 않아요. 예. 빅텐트를 구성하려면 빅텐트의 가치와 논리가 있어야 되는데 가치와 논리 측면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평가, 현 상황에 대한 정리가 되지 않으면 아무리 빅텐트를 만들려고 해도 만들어지지 않고 누구를 반대로 한 뭐 안티 이재명, 안티 민주당 이것만 가지고 비전도 없고 계획도 없는 집단을 국민이 누가 지지를 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아까 사회자께서 화두를 던지신 그 부분은 분명히 주어진 숙제입니다. 예. 국민의힘에게. 지금 대선 주자들의 입장이 조금씩 바뀌는 건가요? 아니요, 어떻습니까? 제가 드린 말씀은 현실적으로 그게 가능하지 않다는 말씀을 제가 보기에는 드린 거고, 예. 기본적으로 저희 역시도 이를테면 윤석열 전 대통령이 파면당한 상태에서 저희 경선에 어떤 뭐 영향을 미치려고 한다거나 또는 뒤에서 저희 경선에 어떤 후보를 뭐 지지하는 그 뭐 언급을 하신다거나 이런 거는 부적절하다고 모든 분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관계 정리라면 뭐 그거는 앞으로도 저는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아마 나경원 의원이 말씀하셨다는 얘기하지 말자라고 하는 것들도 아마 그런 점일 수는 저는 있다라고 보는데 이를테면 뭐 저도 박정화 의원님의 말에 다 동의하지는 않지만 그 기저에 흐르는 맥락에 대해서 제가 일부는 동의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윤석열 전 대통령과 함께 이번 대선을 치르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분이 많은 것은 아닙니다. 사실 이미 그분은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파면이 결정이 난 분이고 어쨌든 역사의 한 페이지로 남아 있는 분인데 그러나 현실적으로 인위적으로 이를테면 당신은 관계를 어떻게 해야 되냐고 물어봐서 단절을 해야 된다고 사람들끼리 모여서 빅텐트가 되겠느냐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저희 그 민주 진보 진영 측면에서 좀 생각을 해보면 이 안에도 분명히 이재명 후보를 별로 안 좋아하는 분들이 있죠. 정치인들도 있고 지지자들이. 그러면 그분들이 과연 이제 국민의힘을 포함한 보수 세력하고 연대할 수 있느냐 이런 문제인데요. 저는 가능성이 별로 크지 않다라고 생각해요. 왜 그러냐면 사실 대통령은 5년이면 끝나는 거잖아요. 다음에 이재명 후보가 될 수도 있고 다른 분이 될 수도 있는데 근데 그게 우리 사회의 그 미래를 결정할 정도의 문제는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이번에 저희가 봤을 때는 이 헌정 위기 세력 내지는 보수 참칭 세력이라고 부르는데 이 목적 달성을 위해선 무력적인 수단도 쓸 수 있고 헌법재판관들에 대한 테러도 할 수 있고 법원에 대한 테러도 할 수 있고 이런 분들이 남아있는 세력하고의 연대를 한다. 그것도 특정 정치인을 탈락시키기 위해서 또는 본인이 되기 위해서 이런 정치적 마인드를 갖고 있는 사람이라면 제가 봤을 때 이 대선이 끝나고 나서 민주진보 세력에서 정치 활동을 전혀 할 수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진영에서도 당장 요번에 우리 후보가 이기는 게 중요하다라고 목표를 갖고 있는 분이 있지만 저는 좀 생각이 다른데요. 이 보수 세력 안에서 그런 뭐 극단적인 세력들을 떨어뜨리는 게 저는 보다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왜냐? 이번에 혹시 저희 당에서 승리하더라도 5년 후에 10년 후에는 모를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극우 세력이 잔존해 있는 보수 정당이 다음에 수권 정당이 되면 그분들이 당의 주도 세력이 되고
우리 민주 진영과 우리 사회를 어떻게 망가뜨릴지 모른다. 그리고 유럽에서 극우 세력이 있어서 우리나라는 아직 문제가 아니다라고 하지만 저는 우리나라만큼 극우 세력이 집권 가능한 정당에 속해 있는 나라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이 두 분이 그런 분이다라는 게 아니라 그런 극단적인 분들이 있는 정당에 단순히 이재명 대표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해서 이 그쪽으로 넘어가는 분들은 정말 돌아올 수 없는 강을 넘어가는 거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 볼 땐 현실성이 없다. 그러니까 보수 측면에서도 현실성이 없겠지만 저희도 전혀 불가능한 일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바로 반론하실 것 같은데요. 저는 그 민주당에서 이게 뭐 저희가 선거의 유불리의 문제가 아니라 왜 반명 빅텐트라는 표현이 나오는지에 대해서는 조금 한번 생각을 해봐 주셨으면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우리 정말 김한규 의원님 말씀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저희도 우리 이제 정치 발전의 역사를 볼 때 지금 너무 극단적으로 치우친 세력들이 유럽이라든지 뭐 남미라든지 정권을 잡는 경우가 결국은 민주주의의 후퇴로 돌아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책임 있는 공당들이 이런 부분들을 걸러내줘야 될 매우 중요한 시점에 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래서 이번에는 후보를 굉장히 잘 뽑아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지만 어떤 특정인을 거론해서 이를테면 뭐 반 문재인 빅텐트다라든지 뭐 노무현 빅텐트 이런 얘기가 나온 적이 제 기억에는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그런 적은 없었습니다. 왜 반명 빅텐트라는 얘기가 나올까요? 그것은 저희 당에서도 그렇지만 우리 사회 전반에 걸쳐서 이재명 대표를 우리의 정치 지도자로 인정할 수 있느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거부감을 가지고 있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저는 민주당이 집권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아까 틱거리하고 말씀드렸지만 이재명 후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잘못된 그 행적들은 저는 결코 틱거리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 국민의 많은 부분들이 그 부분을 부정적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반명 빅텐트라는 얘기가 나오는 것이지 오히려 그걸 뒤집어서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관계 단절이 반명 빅텐트의 전제 조건이냐 이렇게 묻는 것은 예. 그래서 옳지 않다고 그러면 질문드립니다. 12.3 계엄 이전에 있었던 민주당의 국회 운영 방식에 대한 문제 제기도 다 포함되는 포함되어 말씀입니다. 있습니다. 예. 그렇게 된 근본적인 이유가 이재명 대표의 시간표에 민주당이 쫓겨서 저는 이렇게 됐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이게 예, 바로 반론하시죠. 반명 뭐 같이 이렇게 구체적인 인물을 거명한 뭐 빅텐트가 없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뭐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모든 선거에서요 항상 나왔던 게 다 빅텐트입니다. 모든 선거에 다 있었던 거예요. 예. 왜 그런 게 총선 때도 그렇고 그런 거거든요. 왜 그러냐면 어쨌든 정치는 여론을 먹고 살기 때문에 현재 조성되어 있는 여론 환경이 있는 거 아닙니까? 부인할 수 없는 환경이지 않습니까? 부인할 수 없는 환경 속에서 여론을 상대적으로 좀 적게 지지를 받고 있는 사람들이 이합집산, 합종 연행을 통해서 이게 빅텐트죠. 합종 연행이 빅텐트 아닙니까? 예. 합종 연행을 통해서 다수 여론을 지지를 받고 있는 집단 혹은 정치인을 어떻게 극복해보고자 하는 하나의 정치적인 방법론인 거죠. 그런 거예요. 그런 거고 특별히 이게 무슨 이재명 대표가 가지고 있는 무슨 개인적인 핸디캡 때문에 그렇다? 그건 저는 동의할 수 없고요. 예. 개인적인 핸디캡은 그건 정치적 공격이 계속 있어 왔던 것이고 그거에 대해서 일부의 분들이 그 정치적 공격에 대해서 그런가 이렇게 의심하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예. 그러나 다수가 아니다. 선거 공학적으로 그렇습니다. 합종 연행일 뿐이다. 동의하세요? 아니요, 조금 뭐 비슷한 부분도 있고 하지만은 저는 그 반명 빅텐트라는 게 지금 이 시점에 나온 것부터가 좀 안타깝고 송구스러운 부분이 있어요. 지금 저희 당 경선 이제 시작됐거든요. 오늘 8분에 대해서 정리가 됐고 다음 주 가면 4강, 뭐 이제 2강 뭐 이런 식으로 해서 후보가 결정이 됩니다. 이제 국민의힘의 대통령 후보 경선은 이제 시작이에요. 근데 벌써 빅텐트 얘기가 나와요. 예. 어디 뭐 밖에서 어떤 분 모셔온다고 하고 있어요. 이래서 뭐가 되겠어요? 우리 당 스스로 쪼그라들면서 무슨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저는 이 반명 빅텐트라는 게 어디서부터 시작됐는지 보면 오히려 저희 당에서 먼저 시작된 것 같은 느낌이 일부 있는데 후보가 먼저 제기를 네. 했죠. 이게 과연 우리 당의 외연을 확장하고 국민들한테
미래를 얘기하는데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 우리 당이 얼마나 단단해져 있는지를 얘기하는데 얼마나 허망한가라는 말씀 우선 하나 드리고 싶고요. 자, 반명 빅텐트 만들 수 있는 거고 이재명은 안 됩니다. 외칠 수 있어요. 그렇게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당 입장에서는.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당이 갖고 있는 숙제 내지는 우리 당이 어디선가 골마 있는 부분을 정리하지 않고서 어떻게 그런 얘기를 할 수 있는지 저는 솔직히 요즘 좀 죄송스럽고 답답하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 조성님 말씀 주신 분에 동의 못하는 부분도 있고 우리 민주당이 너무 심하게 한 부분이 있잖아요. 이렇게 외치면 그런 부분도 있다고 말씀 주셨으면 좋겠는데 자꾸 아니라고 하니까 아쉬운 점도 있지만 그 이전에 기본적으로 저희 당부터가 좀 변화되지 않으면 이 예. 얘기를 어디 가서 떳떳하게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 보고 계시는 시청자 여러분께 우선 죄송하다는 말씀만 자꾸 나오는 상황이 예, 오늘 여러 차례 하셨습니다.